안녕하세요. 책 읽는 쭈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마음은 단단하게, 인생은 유연하게입니다. 지연이는 정두영, 펴낸 곳은 더 퀘스트 출판사입니다. 저자는 울산과학기술원 교수이자 헬스케어 센터 정신과 전문의이다. 암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저자의 누나 이야기와 남은 조카들의 이야기가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자신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우울해할 수 있고 불안해할 수 있으며 끊임없이 자극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연성이 높은 사람은 그때마다 상황과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자신에게 이로운 방식을 찾아놨습니다. 이들은 불안 문제가 고민이라면 지금 불안하지 않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치지 않고 나는 무슨 일을 할 때 즐겁지? 라고 생각을 확장합니다. 그동안 스트레스를 풀어왔던 수영장이 사라진다면 나는 왜 수영장이 좋았을까? 그렇다면 그 비슷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다른 일은 없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유연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알고 타인과 사회 변화에 맞춰서 적응할 줄 압니다. 우울장애에도 유연한 처방을. 실제로 우울감 때문에 학업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센터를 찾아오는 학생이 많습니다. 이 중에는 항우울제를 먹고 부정적인 감정은 많이 완화되었지만 인지 기능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학생에게는 꾸준한 투약과 함께 목표를 설정하는 과제를 내줍니다. 돈이나 시간 관리를 배우듯이 하루와 같은 짧은 시간 간격으로 목표를 세우는 것이죠. 처음 계획이 무리였다면 바로 계획을 수정하고 틈틈이 휴식을 취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수행 수준을 파악하면서 하루하루 목표한 바를 마무리해 나가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스스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나날이 반복되면 점차 이전 수준으로 인지 기능을 회복해 갑니다. 완벽주의란 완벽한 상태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신념을 말합니다. 완벽주의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사람은 자존감, 자기효능감, 성취감 등을 남들보다 높게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아무리 노력을 많이 했더라도 스스로를 폄하하고 성취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며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완벽주의 성향이 강하다면 심리 상담과 인지행동 치료를 받아야 하며 약물 치료도 병행해야 합니다. 완벽하고 싶다는 욕망이 당신을 힘들게 한다. 저는 육아 문제로 찾아온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좋은 연구자이면서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 걸까요? 여러 역할을 다 잘하고 싶은데 미흡한 것 같아 속상해요. 사실 완벽주의 성향은 잘하고 싶다는, 완벽하고 싶다는 욕망에서 기인합니다. 워킹맘이라는 단어부터가 일과 육아,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완벽한 슈퍼우먼을 떠올리게 하잖아요. 사실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것들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평범한 사람 중 하나일 뿐인데 말이죠. 엄마는 이래야 해, 아이는 엄마가 돌봐야지 라는 사회적 인식이 어머니들을 슈퍼우먼이 되도록 내몰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내가 잘못하면 내 아이가 비난받을 것이라는 불안감과 압박감으로 점점 완벽주의 성향이 견고해지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지 않는 사람들조차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완벽주의 성향을 띠게 되기도 합니다. 모든 분야를 잘 해낼 수 없다고 해서 하나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수용하고 적절한 우선순위를 정하자는 것이죠. 예컨대 아이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지만 육아를 직접 하지 않는다고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지금 연구 결과 또는 프로젝트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면 육아는 잠시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두는 것이 아이와 나 둘 다에게 서로 좋을 수 있습니다. 학업 또는 직장 생활에 더 집중한 만큼 남은 시간을 아이에게 집중할 수 있을 테니까요. 육아나 일이라는 결과물로 나라는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어떤 노력을 했는지 생각해서 본인의 가치를 판단해야 합니다. 변화에 대처하는 자세. 예측하지 못한 변화가 찾아왔을 때 지나친 긍정이나 부정은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8년간 베트남전 포로 생활을 견뎌낸 한 중령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제임스 스톡 데일은 언젠가 고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잃지 않은 결과 힘든 포로 생활을 버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베트남전 포로 생활을 견뎌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는 오히려 금방 풀려날 것이라고 지나치게 긍정적인 기대를 한 사람은 견뎌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포로 생활이 길어질수록 반복되는 상실감에 지쳐 결국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코로나19 제1 확산기에는 조금만 지나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다가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거듭 실망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변화가 다가올 때는 변화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자연스럽게 그 생각과 느낌이 약해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인간은 대단히 복잡한 두뇌를 가지고 있지만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몹시 제한되어 있습니다.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에게 한국 사회는 국가의 발전과 관련하여 점수화할 수 있는 영역에만 집중하다 보니 친구를 사귀고 동료와 잘 지내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공존하는 등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한 기술을 등한시했습니다. 함께 일할 직원이나 평생을 함께 해야 할 배우자를 출신 학교로 선택하다니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학벌이 중요해지고 경제 발전에 대한 열망이 강해지면서 한국 사회는 대학생들에게 정체성을 갖고 대인관계를 다양하게 경험할 시간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후대 청년들은 이러한 딜레마에 더욱 가혹하게 빠질 것입니다. 출산 후 아기 키우는 법을 공부했던 것처럼 사춘기 자녀를 대하는 법을 고민했던 것처럼 대학생 자녀에게도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주민등록증이 나왔다고 해서 알아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20대는 빨래, 청소, 용돈 관리부터 진로와 대인관계에 대한 고민까지 진정한 성인이 되기 위해 이제 막 하나씩 알아가는 단계입니다. 스스로 잘 해낼 수 있을지 긴장하고 생각한 대로 잘 풀리지 않아 좌절하는 시기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겪는 시기임을 인정해 주세요. 대학생이 되었으니 학점에 조금만 신경 쓰면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할 수 있지 않느냐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열이 나는 어린 자녀를 안고 응급실로 달려갔듯이 대학생 자녀가 불안, 우울 등이 과도하게 겪으며 힘들어한다면 손을 내밀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길 바랍니다. 이것은 저자의 경험에서 우러나는 중요한 생각입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일 줄 아는 사람이 빨리 회복한다. 정신건강의학과를 찾는 사람 중에는 치매나 ADHD처럼 기억력, 집중력 등 인지 기능에 저하로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감정 인식의 어려움으로 생긴 집중력 저하, 피로 등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커다란 슬픔이나 불안을 안고 있더라도 자신의 감정을 잘 알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빨리 회복하는 편입니다. 어릴 때는 사람들과 즐겁게 어울리고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성취감을 느끼고 부족한 점이 드러날 때 격려를 받아야 합니다. 좋은 감정을 경험해야 불쾌한 감정과 비교해보고 스스로 동기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에 대한 이해나 대화 없이 수치화된 결과만을 강요받으며 억압되었던 사람들은 시험지보다 복잡한 현실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동료, 친구, 배우자에게 서운하거나 화가 날 때 이 감정이 어디에서 오는지, 어떤 느낌인지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짜증나요, 싫어요, 스트레스 받아요 등으로 뭉뚱그려 말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감정어휘를 공부하라고 권합니다. 감정 수업을 진행하는 초등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승인들을 위한 감정 수업도 열리면 좋겠습니다. 맛없다 대신 짠지 싱거운지 매운지 알면 요리를 더 맛있게 할 수 있듯이 자신의 감정을 모호한 어휘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정확한 어휘로 이름을 붙일 수 있으면 예상한 문제가 생겨도 덜 다칠 수 있습니다. 수치심도 자연스러운 감정 경험. 우리는 모두 타인의 반응에 신경 쓰도록 설계된 사회적 동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지위가 생기고 책임이 커지면서 괜찮은 사람, 일 잘하는 사람, 매력적인 사람 등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모습들이 생깁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 누군가에게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거나 실수를 들켰을 때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이때 부정적인 감정도 충분히 느낄 수 있어 라고 유연하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해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나의 말과 행동에 대한 비판과 충고를 들을 때는 잠시 반응을 멈추고 어떤 감정이 드는지 탐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감정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서운하고 화가 난다면 타인으로부터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인지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인지 면밀히 들여다보세요. 이는 내가 어떤 나로 보이고 싶은지를 알아내는 과정입니다. 또한 비판과 충고는 나의 일부분에 대한 것이며 전체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누구도 한 번의 실수로 나를 일 못하는 사람, 실수 많이 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설령 있다면 타인을 보는 그 사람의 시각이 삐뚤어진 것입니다. 타인의 비합리적인 비난과 거절은 어느 정도 걸러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어디까지나 타인의 의견일 뿐이니까요. 아,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라고 생각하며 부정적 감정과 거리를 두고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부정적 감정에 따른 피로를 줄이고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생길 것입니다. 수치심을 느낄 때마다 이런 감정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야 라고 유연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들여다보고 해결하는 경험이 있어야 다시 비슷한 감정을 느낄 때 흘려보낼 여유가 생깁니다. 인생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법을 알려주는 고마운 책이었습니다.